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 여러분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야. 야. 얘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2캐럿인데요. 다이아몬드 같죠? 네. 알이 그리고 엄청 커요. 네. 진짜 커요. 요거는 라는 물질이에요. 운석에서 발견된 광물이에요. 사실 지구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합성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금액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큐빅이라고 하는 인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방법도 왜? 있어요. 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녹음해 가게요. 어떤 뭐라고요? 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스테인레스만큼이나 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시멘트입니다. 네.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건물, 네. 아파트 전부 다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잖아요. 맞아요. 이 시멘트 콘크리트는 물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아, 그래요? 네. 시멘트의 원료도 우리가 광물이에요. 석회암. 암. 석회암이죠. 석회암은 이제 석회석이라고 하는 네. 이게 우리나라 석회암 강산이에요. 고생대 때 조선 누춘군이라서 굉장히 두꺼운 그 석회암이 이렇게 쌓인 층이 있어요. 네. 두께가 한 1km 이상 이렇게. 그래서 석회암을 갖다가 시멘트를 만드는데 네. 네. 이 시멘트 산업을 CO2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요. 석회암의 주성분인 광물이 CaCO3거든요. 쟤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00도 부근에서 송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분해되면서 CaO가 되고 CO2는 날아갑니다. CO2 날아가고 CaO가 남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커다란 경단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흑임자 저거를- 경단. 맞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저걸 시멘트 클링커라고 불러요. 가열을 하면 이제 뭉치는 거죠. 네네네. 클링커라고 해서 저걸로는 이제 시멘트를 못 쓰잖아요. 네. 저걸 이제 갈아야 돼요.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포대에 나온 게 우리가 사다 쓰는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회암을 채굴하는 데 에너지 쓰죠. 이걸 1500도까지 온도를 가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CO2 나오죠. 근데 원료 자체에서도 CO2가 나오죠. 근데 나중엔 또 갈아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클링커를 만드는 만큼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 이 많이 시멘트 나오네요.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전체 산업의 한 4분의 1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와. 27%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시멘트 산업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요구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 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됐잖아요. 시멘트 공장도 파괴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들이 막 집이 다 파괴가 됐는데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네. 시멘트 공장도 파괴가 됐잖아요. 그럼 시멘트는 어디서 갖다 써요?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 그쪽 지역에서 기록상으로 보면 1930년대부터 시멘트가 아닌 다른 원료로 시멘트 같은 걸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다양한 원료들을 조금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슬래그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게 제철 같은 공정에서도 나오는 슬래그가 있고요. 네. 그 제철소 보면 왜 용광로 이런 거 있죠. 시뻘겋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부으면 그게 막 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철하고 철 아닌 쓸모없는 광물들 이런 것까지 다 녹아요. 그러면 철만 빼내고 나머지를 그걸 이제 슬래그라고 해요. 제가 굉장히 그냥 그렇군요. 단순 무식하게 설명했는데 네. 이 슬래그에다가 알카리를 좀 섞으니까 이게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네?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제로 시멘트는 전혀 안 들어가고 이런 슬래그만 가지고 알카리를 섞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네, 이런 걸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슬래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가 있어요. 석탄재. 네. 그중에 플라이애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되더라는 거죠. 플라이 애쉬도 이렇게 시멘트처럼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랩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고유의 공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서 그런 비슷한 물질들을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가운데의 그림이 새 부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물질들을 만들었는데 원료도 비슷했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조셉
데비도비츠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지오폴리머라는 이름을 썼어요. 앞에 지오는 땅, 지구 이런 걸 의미하고 폴리머는 그분이 원래 폴리머를 연구하는 화학자였어요. 폴리머는 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있거든요. 규칙성이 없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지오폴리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오폴리머를 시멘트하고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멘트는 우리가 시멘트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써요. 지오폴리머는 지오폴리머 원료가 되는 가루에다가 알칼리하고 물을 섞어서 써요. 알칼리에다가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네.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 똑같아요. 오. 시멘트를 혼합할 때 쓰는 믹서를 사용하면 되고 시멘트를 굳힐 때 사용하는 어떤 틀에 넣거나 네. 아니면 시멘트를 갖다 이렇게 붓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요. 지오폴리머 하루빵이에요, 제가? 네, 저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향초 만드는 실리콘 몰드로 하루방을 만들었는데 색소를 넣은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원료, 알칼리, 물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이제 플라이 애쉬로 만든 지오폴리머 하루방이에요. 아, 귀여워. 플라이 애쉬. 네네. 플라이애쉬. 제가 사실은 두 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잠깐 가서 갖고 아, 올까요? 네. 모양은 아까 그거랑 틀이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돌 같아요. 그러네요. 현무암 같이 보이죠? 이거 진짜 현무암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구멍도 숭숭 나 있고. 아, 그건 이제 몰드가 그렇게 생겼어요. 코 만져줘야 돼요. 조금 무거워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진짜 돌 같아요. 진짜 돌 같아요. 사실 이제 기술은 배합 비율이. 아, 그게 또 얼마나 극비구나. 섞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단순하게 6대 4예요, 막 이런 게 아닐 거거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오폴리머 만들 때 가장 좋은 원료는 메타카올린이에요. 메타카올린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카올린은 아까 제가 박사학위 테마로 네. 연구했던 카올리나이트라는 그 층산 규산형 광물 구조 보여드렸잖아요. 네. 걔를 700도, 800도로 좀 가열을 하면 일부 구조에서 OH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약간 안정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메타카올린.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있나요? 산업에서 메타카올린 주로 쓰는 용도가 아마 시멘트일 거예요. 그러네요. 대체제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시멘트에도 메타카올린이 좀 들어가요. 근데 어.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자가 워낙 가늘기 때문에 약간 뭔가를 좀 메꿔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또 강도를 낼 수가 있고 색깔도 약간 오프 화이트라서 왼쪽 게 메타카올린이고 아마 네. 오른쪽에 이제 화산재. 오. 화산재도 굉장히 좋은 원료가 돼요. 화산재로도 저거를 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그렇게 단단함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제대로만 만들면 사실은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더 강도가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지오폴리머라는 이름 자체가 폴리머를 데비도비치 박사가 붙인 이유가 이게 비정질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지 않으면 어떤 장비로 분석을 해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어떤 논문에 보니까 800개 정도의 원소를 가지고 지오폴리머 모델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하나도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멋대로죠, 그죠? 네. 여기서 똑같은 조성으로 약간만 온도를 올려주면 오른쪽처럼 돼요. 오른쪽은 뭐냐면 LTA라고 하는 제올라이트예요.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도 그 안에 굉장히 단종으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올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오폴리머는 제올라이트로 가기 전 직전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군요. 그래 저가 불규칙해야지만 강도가 더 단단해지는 건가요? 제올라이트로 가면 네. 제올라이트는 굉장히 포러스한 물질이거든요. 네, 기공이 많은, 구멍이 많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흡착제 같은 걸로도 써요. 아. 강도가 떨어지죠. 네. 구멍이 네. 있으니까. 그쵸. 네네네. 속에. 근데 저게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연구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어도 이게 뭔가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좀 약간 학계에서 논란이 지금도요?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제가 네.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지오폴리머만을 주제로 하는 조그만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에 왼쪽에서 두 번째 까만 옷 네. 입은 할아버지가 조셉 데비도비츠 박사님. 조셉 데비도비치요? 네, 왼쪽 사진에 왼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야니 디벤터라고 그때 당시는 이제 멜버른 대학 교수였는데 그 옆에는 야니 교수의 제자. 대학원생. 저 때는 아마 학위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노예에서 약간 관리직으로 벗어나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 조셉 데비도비츠 할아버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죠. 자기가 이름을 지었고. 네. 근데 저분하고 좀 이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설전을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학술대
가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싸웠어요? 네.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아 진짜 싸웠어요? 네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오. 네, 설전을 벌이더니 야니 디벤터 교수가 때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아. 때리면 어떡해요? 아. 그 다들 이제 얼음이 됐어요. 저도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야니 디벤터 교수의 제자 네. 저 친구가 발표할 순서가 됐어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나는 이제부터 브루스라고 부르겠다. 와. 그래서 브루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약간 네, 사람들이 조금 웃었어요. 근데 이 조셉 네. 데비도비치 할아버지가 이분이 홍보나 이런 거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이분이 또 피라미드가 사실은 지오폴리머 물질이다. 오. 민수 소장. 이걸 돌을 갖다가 이 깎아서 옮겨서 이 무시무시한 무게의 돌을 쌓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 그렇죠.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어서 붙여서 싼 거다. 아, 이거 또 소장님한테 혼날 선생님이네, 저분. 정말인가요, 저거? 저것도 약간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서 저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논문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게 천연의 돌에서 볼 수 없는 이러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왜 벽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벽화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붓는 그림 하나도 없다. 맞아요. 돌 날리는 그림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집트 정부도 굉장히 안 좋아하죠. 이걸 뭐 시멘트를 만들어서 부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아저씨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 버렸다. 아니,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지오폴리머를 어디다 쓰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예술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제목이 네. breathe, 숨쉬다. 아, 네. breathe. breathe. 네. 오. 네. 근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직업은? 이분은 원래 물리학 하신 분이에요. 물리학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만드는 저 지오폴리머 작품은 그냥 작품이 아니라 우리 공해 물질 중에 낙스 아세요? 낙스, NOx? 네. 네, 그거를 흡착하는 기능이 오. 있다 그래요. 오, 신기하네요. 시멘트는 사실 시멘트하고 물만 섞어서 안 써요.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하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는 거기다 골재를 넣은 거예요. 시멘트에다가 물을 넣고 모래, 장골재, 네. 굵은 골재. 저기 사진에 보면 지금 커다란 것들 막 박혀 있잖아요. 네. 굵은 골재까지 넣은 거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하고 이걸로 우리가 건물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하죠. 지오폴리머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장골재 놓고 굵은 골재 놓고. 그래서 오른쪽이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지오폴리머 콘크리트고요. 왼쪽이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근데 지금 차이를 아시겠어요? 왼쪽에 지금 금이 갔죠. 네. 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아예 그냥 잘라졌어요. 네. 금이 갔는데 그 네. 금이 시멘트하고 골재의 경계면을 따라서 갔죠. 네.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굵은 골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골재를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멘트의 강도가 굉장히 높으면 저 금이 어떻게 갈까요? 오른쪽에 있는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는 네. 지오폴리머의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깨지는데 지오폴리머와 골재의 경계를 따라 간 게 아니라 골재가 깨져버렸어요. 가운데가 그냥 뚝 부러지듯이 깨져버렸어요. 네. 네, 굉장히 강하게도 만들 수가 있다. 제대로만 오. 만들면 네, 콘크리트로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주의 투움바 웰캠프 에어포트라고요. 네. 브리즈번 옆에 있는 약간 내륙으로 좀 들어온 지역인데 그 활주로, 그다음에 뭐 청사, 다리, 도로 모든 걸 다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로 만든 공항입니다. 아. 그래서 훨씬 그렇죠. 단단하니까.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 적으니까. 그렇죠. 아. 대략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한 50에서 한 80%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오, 그렇군요. 이게 공항 전체의 모습인데요. 네. 네. 가운데 활주로가 보이고 오른편에 이제 청사 건물이 보입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범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오폴리머가 시멘트보다 아주 유리한 게 내열성이에요. 네. 시멘트는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갈라져요. 떨어져 나가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터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네. 그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자꾸 터지니까 안에 있는 철근이 노출이 되는. 네. 그러면 철근이 휘잖아요. 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요게 화재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실에서 네. 사용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온도를 올리는 건데 표준 화재 곡선을 가지고 가열을 해요. 그래서 왼쪽이 가열 전이고 오른쪽이 가열 후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한 3시간 정도
정도 됐을 때 최고 온도가 한 110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도 터지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약간 와. 부풀어 오르긴 했는데 대체로 양호하죠. 네. 이렇게 이제 내열성이 좋다라는 거.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로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마샬 군도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미국이 저기서 핵폭탄 실험을 많이 했어요. 오. 근데 핵폭탄 실험을 하면 거기가 이렇게 막 땅이 꺼지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핵 폐기물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저게 허옇게 보이는 게 시멘트 콘크리트예요. 네. 그걸 이렇게 메꿔버렸어요. 어머나. 지금 위쪽 왼쪽에. 근데 저희가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금이 가서. 그럼 이제 막아주세요. 방사능이 이제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안 그래서 돼요. 저게 이제 신문에 났었어요. 사실은 이제 지오폴리머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내굴성도 좋고 산에도 굉장히 강하고 열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시멘트 대신으로 저런 방사능 폐기물을 고화시키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만드는 공정 자체도 랩마다 다 다르고요. 이 성능에 대한 테스트도 표준이 없어요. 퀄리티 체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가 지오폴리머가 좋다라고 나오니까 드디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오폴리머의 내구성, 그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 테스트 프로토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23년도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원전에 핵 폐기물들이 많이 이제 쌓여 나오고 있는 있지만, 쌓이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오폴리머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아빠에서 이제 산에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 황산 용액이면 이게 pH로 하면 1도 안 된대요. 네.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9개월 동안 담가 놓고 나서 왼쪽은 지오폴리머, 오른쪽은 저게 오드너리 포트랜트 시멘트 콘크리트거든요. 네. 부식이 좀 많이 생겼네요. 됐죠.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찍힌 사진들이에요. 차 타고 고속도로. 갈 때만 해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좀 이렇게 약간 뻘겋게 보이는 맞아요. 네. 뭔가 녹슨 저런 것들이 것처럼. 맞아요. 네. 콘크리트. 그게 우리나라는 황화 강물이 많아요. 황하. S가 붙은 거죠. 설퍼가 붙어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자르니까 그 자른 면에 황화 강물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황산 용액이 거기서 나와요. 철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게 SO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산성이 강하니까 그 주변의 광물들,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산성 배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특징적으로 저런 뻘건 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게 무섭. 콘크리트가 아까도 보셨지만 내구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런 색을 내는 건 사실은 이제 철 수산화물인데 침전물인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녹슨 것처럼 보여 있죠. 와. 그래서 진짜. 저런 용도로도 우리나라에서 지오폴리머 콘크리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네, 그렇죠. 우주인을 인식. 달에 보내서 자원을 활용해서 장기간 머무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지가 있어야 되겠죠. 기지도 있어야죠. 네.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피해서 맞아요, 머물 맞아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오폴리머를 쓸 수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달 토양을 갖고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시멘트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달 토양이 성분으로 보면 현무암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가서 만들 그래서 수 저 달 토양을 가지고 지오폴리머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 달 토양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 모사토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걸 가지고 여러 랩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지오폴리머가 만들어지고 상당한 강도가 있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유럽 그 우주국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 지오폴리머예요. 달 토양 모사토로 만든 거예요. 3D 프린팅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지오폴리머 원료, 알칼리, 물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달에서는 물을 재활용해야죠. 그렇죠. 뭘로 만들었을까요? 오줌이에요? 맞아요. 기가 막 정답. 오. 대단하네요. 생긴 건 큰 거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만들어진 건 작은 걸로 만들어졌다. 갑자기 무슨 4D 마냥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또 지오폴리머는 이론적으로 네. 그 구조 안에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이론적으로는 그냥 알루미늄 실리케이트예요. 알루미늄, 주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네.
지오폴리머 저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굳어지는 동안에 이제 물을 어떤 장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을 회수해서 다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이제 지오폴리머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름이 빙햄 네. 캐년 구리광산입니다. 지금 저기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거를 커다란 트럭이에요. 와. 그럼 진짜 얼마나 큰지 체감이 확 돼요. 근데 네. 저 트럭 옆에 사람 봐. 저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랩장님은 가장 큰 트럭 몇 톤 트럭 보신 적 있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막 화물 트럭 엄청 큰 거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트레일러. 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본 것 같은데. 근데 걔보다도 훨씬 큰 거잖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큰 느낌이. 스튜디오 안에도 다 못 들어올 만큼. 와. 저 트럭이 한 300~400톤 뭐 이렇게 된대요. 와. 저거보다 더 큰 트럭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큰 트럭이 저렇게 조그만 점으로 보이는 거죠.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광물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이제 몇 년 전에 MIT 연구자들이 네. 이런 연구를 했어요. 원유라든가 네.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을 만약에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는 이 효율성을 좀 높이면 좀 덜 쓰지 않을까? 아,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 더 더 쓰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효율의 역설이라고 해서요. 효율성을 높이니까 경제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상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의 광물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는지를 봤고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광산도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후 변화 때문에 특히 날씨나 이런 걸로 해서 맞아요. 정말 느끼잖아요. 네. 이번에 맞아요. 이튼 LA 그 근교 화재도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게 맞기는 하죠.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리차드 파인만 저도 좋아합니다. 교수님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과학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고 지식의 체계다. 그렇지만 사용 설명서는 부재하다. 들어있지 않다. 제가 지오폴리머의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네. 임원분들도 만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몇 년 동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의 원리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지오폴리머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석회만 많으니까. 있는 석회암 그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어서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석회암을 소모하면서 사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 그렇죠. 맞는 현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 네. AI까지 맞아요. 나오니까 점점 맞아요. 더 무서워지는데 맞아요. 지금 이런 현실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과학자들만의 몫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 채굴하는 자원을 적게 쓰고 이미 꺼내서 우리가 쓴 자원을 다시 재활용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또 지속 가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오폴리머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하려면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럼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너무 거죠. 중요하죠. 네. 오늘 이렇게 광물과 지오폴리머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수정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만 들었을 때는 네.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저의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오늘 알려주셔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 여러분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야. 와. 다이아. 다이아. 심지어 영롱하게 반짝반짝하게 실제로 보면 빛이 오. 보너스. 야, 보너스. 네. 와, 부자다. 인피니티 스톤이다. 막 그러면. 제가 요걸 보너스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얘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2캐럿인데요. 다이아몬드 같죠? 네. 알이 그리고 엄청 커요. 네. 진짜 커요. 옆에서 진짜 보면은. 부자다 이랬는데. 부자일 때. 다이아몬드 같죠? 네. 요거는 모이사나이트라는 물질이에요. 모이사나이트. 네. 모이사나이트는 운석에서 발견된 광물이에요, 사실은. 오. 지구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더 비싸. 네, 네. 있어요. 근데 얘가 지구에는 잘 없어요. 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합성이에요. 이것도 랩에서 만든 건데 성분은 SiC예요. 탄화규소. 그래서 이것도 커팅, 다이아몬드처럼 네. 써요. 네. 왜냐면 얘가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경도는 조금 낮아요. 근데 굴절률은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더 반짝이는 거구나. 네. 근데 그러면
금액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큐빅이라고 하는 인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녹음해 가게요. 어떤- 뭐라고요? 모이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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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 아 이거 어디서 구해요?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요. 아 진짜로? 네. 진짜 다이아 같아. 너무 반짝여요. 쿠팡 뒤지셨습니까 벌써? 1kg에 1.5만 원이요? 링크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세요. 벌써 쿠팡 뒤졌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